지금 여기서 오늘 결판될 건 아니니까. 마이크 있으면 좀 드리세요.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중요한 일이니까. 저희들이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는 하도 광주가 당해보니까 그런 피해를 무한했다 또 고통을 줄 수 없다라는 생각하에 항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민가는 없는, 물론 축사는 많습니다. 근데 축사야 이제 당연히 보상은 충분히 해야죠. 충분히 보상하고 이전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런데 소음 피해는 저희들이 토론회도 직접 하고 그랬는데 소음 피해 문제는 어째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지금 광주가 겪고 있는 도심 한가운데 느낌은 아니니까 바로 바다로 뜬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그 점은 없진 않겠으나 심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제 저도 옮겨오는 지역 입장에서는 대통령님 저도 안 심하더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싫은 거고 안 오는 거 좋으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이제 무한 군수님이 들으시면 섭섭할 수 있어요. 거의 없을 거다. 있다는 얘기거든. 아니,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십시오. 예. 저한테 자꾸 이제 광주 편만 든다 하니까 정말 말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객관적으로 말을 하는데 광주 편만 든다. 객관적이지 않아요. 당사자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광주 이제 시에 있는 위치하고 비교해 보면은 무안읍은 8km거든요. 8km 떨어져 있는데 광주로 말하면 진월동 송도의 소음이 피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청계변은 10km. 그러면은 아까 저 대학교 송화철 총장님 거기 청계는 남평읍 정도에 떨어져 있는 거리. 그래서 광주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남평읍. 네, 그래서 소음 피해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평읍 주민이 있어요? 어디? 좀 시끄러워요. 어때요? 예? 시끄러워요? 예? 별로 안 시끄러워요. 편드는 거 아니죠? 아니야, 우리 이걸로 결판될 건 아니까 편하게. 남평읍이 몇 킬로 떨어져 있다고요? 10km. 시끄럽진 10km. 않습니다. 10km. 남평읍은 괜찮다. 아까 또 예를 10km. 8km 했던데 어디에? 8km. 무안읍은 8km 떨어져 있는 아니. 광주 진월동. 광주시는 그럼 8km면 어디쯤에 해당돼요? 진월동입니다. 그게. 진월동 주민 있으세요? 진월 어떠세요, 저? 진월동 주민입니다. 잘 안 들립니다. 진월동은 안 들린다. 맞아요? 저 뒤에도 손 드시면 겠는데 진월동 주민 진월동에서 비행기 소리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린다는 네. 들린다는 얘기인데? 거의 안 들립니다. 거의 또 들린다는 얘기지.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이거 확실히 광주 주민들이라서 약간 들린다는 얘기 같아요, 보니까. 저 뒤에 그 아까 진월동은 어떠? 진월동도 동해 거리에 따라 다르겠죠. 좀 어떠세요? 산이 있기 때문에 아, 진월동은 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제가 진월동 주민인데요. 그걸 산술적으로 기장을 계산하거나 하면 안 그런 건 안 된다. 맞습니다.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이시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 그 지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 무안하고 우리 광주시 같이 국방부도 같이 참여해서 비슷한 여건에 있는 지역들, 예를 들면 광주 공항도 있지만은 다른 군공항이 있는 지역들. 실제가 재보면 돼요. 한번 재보고 전투기 중에 제일 시끄러운 체험을 거, 해보고 제일 시끄러운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재보면 되죠. 객관적으로 이것을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불신의 원인인데 사실은 이제 객관적 데이터라도 피해 예상 지역 주민들은 안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님, 네. 남학의 경우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저는 지금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학 주민들 중에서 객관적이지 않다니까요. 남학에도 소음 피해가 있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반대에 여러 가지 그 빌미가 되고 있는데 네. 저는 이런 부분은 객관성에서는 우리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장난 같은 얘기들이 있는데 서울역
동그랗게 되는 그 돔 있잖아요. 돔 중간에 무슨 그림이 있는지 아세요? 태극기다, 무궁화다. 어떤 거 맞습니까? 모르죠? 근데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운대. 태극기다, 무궁화다. 진짜 뭔가요? 아무도 모르지. 가서 보지 않은 사람은. 가보면 돼요. 그러니까 논쟁할 필요 없이 그런 거는. 자,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뭐 저는 대체적인 입장은 제가 확인을 했고,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불신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주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남에서 제안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전남, 광주, 당사자인 무안, 그리고 국방부, 또 아까 기재부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재정 지원 문제 때문에 제가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럼 기재부까지 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TF팀을 만들고요. 최대한 빨리 속도 있게 실제 조사도 좀 하고 이 주민들도 좀 참여시키든지 외부 전문가도 좀 하고 해가지고 TF팀을 만들도록 하시고요. 대통령이 국토부도 민간공항 문제도 같이 결정. 그리고 국토부도 같이 하라고 하시죠. 국토부까지 그러면 6자 TF를 구성하고 이걸 대통령실에 누가 관할을 해야지 그럼? 어느? 김용범 실장 저기는 경제 쪽 담당이라 되게 바쁠 텐데. 어쨌든 그 나중에 안보실도 잘 안 어울리는데. 어쨌든 그 나중에 논의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집행력을 갖도록 하도록 하고, TF팀을 만들고 정부에서 여튼 쟁점은 대충 나온 거예요. 이 피해가 어느 정도냐, 어느 지역 지역에 피해를 입냐, 그리고 광주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1조 원은 사실은 안 남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무안에 실현 가능한 지원, 광주의 지원 방안. 그리고 사실 전남도 입장에서도요. 무안에 해당 지역은 피해를 입지만 전남 입장에서는 중요한 국가 시설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전남도 조금 책임지세요. 예, 대통령님 말씀대로 전남도 예를 들면은 무안의 어떤 국가적 사업을 시행할 때는 항상 지방비 부담이 그러니까, 따르잖아요. 그 조금. 지방비 부담은 도 부담이지 강주시 부담이 아니거든요. 예. 예, 우리가 부담합니다. 조금. 예. 이게 아니만큼 무안군을 위무하기 위한. 예, 그 뭐 문제 해결이 된다 하면은 과감히 저도 네. 부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남도 하고 정부도 어쨌든 제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법은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이게 대구 공항 문제도 있고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정부가 지원을 좀 해야 좀 가능성이 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시해서 만든 입법인데 어쨌든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일부 하는 것도 넣어서 그걸 하고요. 그다음 담보 방법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못 믿거든요. 그래서 정부 당국자 입장이 바뀌면 또 제가 또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SPC 구성할 때 그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무안군이 갖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SPC 전문이잖아요. 대장동. 내가 뭘 해먹는 전문이 아니고. 예? 그래서 거기는 처분 권한을 그쪽이 우선권을 갖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최대한 속도를 좀 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일단 요거까지 오늘 요 문제는 요렇게까지 정리하고 넘어가죠. 네. 네, 사실상